과연 SBB 사태나 CS 사태 이게 K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개괄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나 증시에 미칠 영향 우리 김필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고민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이제 은행 14위권인가요? 파산을 하면서 네. 이제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일단 투자자들 특히 이제 입금한 금액에 대한 부분 모두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안정을 시키고 있지만 분명히 여파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SBB 자체가 실리콘밸리 쪽에 일종의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이라든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고금리고 경기가 위축돼 있어서 네.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가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의 파산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불안감은 분명히 증폭되고 있어서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내 투자자들 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정부가 안정시켜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이 소비 성향이 맞물려서 내구재 소비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도 지금 풀리고 있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미국의 IRA라든지 자국 우선주의나 지역 우선주의가 팽배돼서 그게 지금 걱정거리는 됩니다. 그러나 네.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은 특히 이제 자동차 분야는 현대 기아차를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실적 자체가 좋았던 것이 양적 팽창, 질적 관리 모두 성공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미국과 대한민국에 성공을 했고요. 또 중국과 유럽에 이제 진출하는데 그 실적도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현대차 그룹은 퍼스트 무버입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두려워할 정도로 또 자동차 전문가들의 평가도 실제로 그렇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아까 이 장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 또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 풀리는 부분들이 하나의 반증이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민감한 게 중고차 시장이에요. 네. 중고차 시장 작년 말에 보시게 되지만은 금리가 10%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중고차 구입을 안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딜러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중고차를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네. 보통 남의 돈 가지고 해요.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그 금리가 높아지면서 다 걷어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딜러들이 다른 직종을 이직한다든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캐피탈사에서 딜러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당장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게 시장의 흐름 중에서 가장 대표 모델이니까 네. 올해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의 이런 어떤 규제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더 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방금 화면에 나가는 저 현대기아차가 북미에서 주고 있는 인센티브라고 네. 하는 건 딜러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말씀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은 작년 8월 16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IRA를 발표를 하면서 네. $1,000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못 받지 않습니까? 네. 보조금을. 그래서 상당히 불안감을 갖다 보니까 현대차에서는 회장까지 미국에 가서 일반 딜러들한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또 특히 공적으로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게끔 해주면서 실제로 현대차 그룹이 약 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네. 한 25, 30%까지 늘리면서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1,000만 원 혜택을 받는 이러한 리스나 렌트 쪽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죠.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 어떻게 실적이 나타나냐에 따라서도 고민이 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는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약 최대 20%까지 가격을 낮추면서 그렇죠. 그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값 전기차에 대한 수면을 올리면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시회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예. 오전에 이제 제가 전기차 협회장을 또 맡고 있다 보니까 근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가는 것이 이제 충전기 같은 스타일이 종류도 그렇고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접목이 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굉장히 많아요. 더욱이 이제 인터 배터리전까지 같이 합쳐서 열렸는데 배터리 쪽도 이번에 보게 되면은 기존의 NCM 배터리 중심에서 SK온이라든지 아니면 LG 엔솔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제 전시한 부분도 있고 네. 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하이니켈 배터리라든지 미래 주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네. 배터리를 얼마큼 낮춰주고 안정적으로 또 전기차 화재 같은 것들도 생기면서 네.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리딩 역할을 대한민국에 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가 그런 미래 모빌리티의 첨단에 대한 것들이 다 모인 전시회다라는 측면. 따라서 해외 바이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여기 가면은 세계 리딩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또 이번 달 말에 서울 모빌리티 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어져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전기차 선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지 않을까. 이 속에는 충전기, 배터리 등 먹거리에 대한 것들, 신기술에 대한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이 융합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그게. 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부분. 네. 그러니까 자동차 저희들은 지금 배터리라든지 어떤 디지털 모터라든지 디지털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는 컨텐츠 부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렌즈를 어떤 거를 끼울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할 센서 같은 거. 네. 그런 측면에서 한일 간의 관계상에서 이번에 정상회담도 했지만 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좀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번에 보십니까? 나왔습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지지를 잡자라는 부분들이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보면은 재벌 총수들이 다 갔거든요. 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물론입니다. 네. 또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 오늘 나온 얘기가 아마 시너지가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것. 특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일본이 지금 뒤떨어집니다. 네. 따라서 갈라파고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난 1월 달에 제가 일본에 한 2주 정도 가서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또 도쿄 살론 같이 튜닝 모터쇼지만은 사실 하이브리드하고 일반 내연기관차만 전시된 거예요. 도리어 이 전시회 빛을 본 게 BYD가 일본에 런칭하는 전기차 3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게 빛이 날 정도니까 의외네요. 의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물론 도요타가 사장까지 바뀌면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기차로 바뀌는 거는 우리보다도 벌써 2, 3년이 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리딩에 대한 것들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배터리 쪽은 국내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리딩이기 때문에 네.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혼다하고 LG 엔솔하고 합작으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의 꼭지. 또 한 가지는 수소차입니다. 지금 현재 양산형으로 나오는 게 넥소, 이 현대 넥소하고 도요타 미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액션트 같이 수소 트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수소의 어떤 특화된 부분들을 같이 진출하자라든지 또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또 전기차에 대한 이런 꼭지가 아마 주요한 꼭지가 되지 않을까. 또 UAE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한일 간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분명히 시너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직 최종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필수 교수님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고민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업체 같은데 수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꼭 수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자국 우선주의거든요. 네. 꼭지점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이나 미국 내로 들어와라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여기다 투자해라, 기술도 가져와라 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파고를 해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내가 170만 대 정도뿐이 안 되는 테스트베드 시장입니다. 결국 네. 4대 중에 3대를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FTA가 흔들거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먹거리가 줄어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미국 IRA라든지 유럽 CRMA 같은 것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역 내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특히 내년 후반에 나오는 거 예를 들어 충전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충전기에 들어가는 철판을 미국산을 써라. 또 예를 들어서 뭐 안에 있는 부품의 조립을 55%를 뭐 미국에서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은 아예 전기차뿐만 아니라 충전기 모든 핵심 기술들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또 최근에 반도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초과 이익을 좀 공유를 해라, 쉐어하자라는 부분들도 있고 등등 뭐 기술을 또 오픈해라라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핵심들이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노리는 것이 워낙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것들도 그렇지만은 배터리에 대한 거 3사 다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거든요. 또 뭐 CATL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시장 빼놓으면은 국내 배터리 3사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다가 전기차 같은 경우도 퍼스트 무버로서 현대차 그룹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융합적인 제품 측면에서 보면은 가져가고 싶은 게 많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지난 뭐 2000대 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네. 사실 뺏어온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죠. 사실 지금 진행되는 IRA나 이런 것들이 자국 우선주의, 지역 우선주의가 되면서 결국은 기술도 뺏어가고 시장도 뺏어간다는 논리, FTA가 흔들거린다는 논리, 이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하고 지금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려사항은 분명히 커지고 있어서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IRA 법안이 이야기 나오면서 CATL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포드하고 손잡고 디트로이트 미셸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야 웃기는 꼼수도 주마. 안 돼. 허가할 수 없어. 미 상원의 파워가 그렇게 셉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폭스바겐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냐 그러면 야, 우리는 그러면 캐나다에 있는 배터리 공장 그냥 인수해가지고 직접 북미 지역으로 나갈게. 나프타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뭐 똑같은 전략 아니냐. 현대기아차는 어떤 전략입니까? 완성차 업계하고 배터리의 주도권 싸움이 더 치열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포드가 뭐 예를 들어서 CATL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테슬라가 이 저질러 놓은 어떻게 보면 반값 전기차에 대한 구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리튬 인산철은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가격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 2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인산철 배터리가 역할은 조금 합니다. 그렇다고 주도권을 지는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국내에서도 배터리 3사 중에서 2사가 구색 가지고는 필요하다는 거죠. 네. 시장이 넓어지면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자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주도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성차 업계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난 국내 배터리 3사가 미래를 내다보고 30년 동안 한 겁니다. 네. 이 기술이 노하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유럽의 브리티시 볼트 엎어졌고요. 예. 또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렇다면은 국내 배터리 3사 갖고 있는 노하우가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 또 전기차의 40%에 해당되는 이 전기차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낮춰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은데 갖기는 쉽지는 않고 내재화도 간단치가 않고 또 그렇다고 배터리사하고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작이냐 또는 이 맡겨서 가지고 오느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도 방향은 맞지만 방안에 대한 것들은 뚜렷하지 않고 안개성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장이 있어야 되는데 30만 개 배터리 팩이 있어야지 30만 대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주도권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 원자재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이 다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유럽 또 동남아시아도 원광 수출 못하게 한다든지 주도권 싸움 이게 얽혀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견제도 받을 것이고 앞으로 판매도 해야 될 것이고 현대기아차의 역량, 강점 무엇을 주로 부각을 좀 시켜서 우리의 기술력을 자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작년에 현대차 아이오닉 5하고 기아 EV6가 세계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네.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됐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강점이었던 OTA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도 글로벌 업체가 다 시작을 했고요. 네. 또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도 이미 이 레벨 3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선진국의 격차가 현대기아차도 한 1, 2년으로 격차가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SDV라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격차가 많이 좁아지면서 네. 그 이 전기차의 퍼스트 무버를 어떻게 부각시켜 주느냐 이게 지금 강점이거든요. 네. 더욱이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반값 전기차에 대한 것들도 역시 배터리를 가격을 낮춰야 되고 또 생산 단가를 뭐 테슬라에서 많이 배우겠죠. 그런 네. 부분부터 얼마만큼 낮춰주고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다양성 있는 또 프리미엄 전기차를 통해서 수익률도 극대화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버무러지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고민은 많겠죠. 네. 이 방향은 정해졌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거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만큼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합정 연행이나 저가의 동침이나 이종건의 결합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아마 그런 방향을 잡으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장점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이 분명한 것은 내연기관차는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였지만 전기차는 지금 현재 퍼스트 무버입니다. 네. 의미가 있는 부분들 얼마큼 기술을 융합시켜 주느냐 그러면서 가격을 다운시켜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우리나라 K자동차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양대 시장하면 유럽과 미국입니다. 이미 작년에 미국에서 10%, 유럽에서 11%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을 가졌어요. 네. 거기는 시장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충성 고객도 많고요. 이미 선진화됐습니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해야 되는데 네. 러시아는 지금 이 상태고요. 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탈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이념이 틀리고 뭐 정경 유착이랄까 뭐 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철수하는데 새로운 시장 창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것이 또 사우디하고 UAE하고 대한민국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뭐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중동 시장에 대한 거, 또 인도는 넘버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워낙 인구도 많지만은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인도 쪽에 있는 지행 공장을 인수해서 20만 대 추가하면 한 7, 80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네. 있고요. 또 이번에 시작한 동남아 시장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 창출, 그러면서도 특히 가장 앞서 있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네. 또 배터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간다면은 분명히 새로운 창출이 된다고 보고 있어서 예. 물론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25%까지 되다 보니까 20% 낮춰도 흑자거든요. 그렇죠. 딴 데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의 5%, 6%를 얼마만큼 이 친환경으로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분명히 틀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운신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3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숙제, 이 부분이 앞으로 거쳐가야 될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 현대 기아차의 정시 기상도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중기적으로 앞으로 2025년 정도는 어떻게 될 것 같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뭐 교수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고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도 워낙 좋아서 올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기아차의 주가 자체가 평가절하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있어서 예. 아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테슬라 말씀하셨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도 전혀 걸림돌이 없었어요. 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자동차 제작사들은 노사 간의 관계도 있고 기존 시설에서 전기차 전환화로 바꾸려면 벌써 30% 인원을 딴 데 전환 교육을 시킨다든지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안에 내부 기억을 어떻게 해주느냐도 굉장히 관건이어서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들어와서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게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의지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미래의 어떤 주도권,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전기차 기술, 또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또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포함한 이런 것들도 믹서시켜서 좀 더 융합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IRA 같은 유럽과 미국의 어떤 자국 지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가장 큰 걸림돌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정부가 먼저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산학연과 노력을 통해서 좀 더 하나하나 돌파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좀 고민은 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그리고 올해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